네, 여러분, 보험 일반 우리 기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일반 같은 경우에 우리 처음으로 또 금융상식에서 예금 일반과 보험 일반으로 분리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 상품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그게 이제 가장 궁금했는데 역시나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예보 중에서 난이도가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 즉 제 개인적으로 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쉬운 문제들은 바로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그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비슷하거나 좀 더 좀 수준 그 난이도가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8번, 10번, 17, 18, 19번 정도 뭐 이거 다 틀린다는 부분 없으니까 이런 정도만 조심하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평이하게 여러분들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보험 상품 얼마나 출제할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8문제가 여러분들 출제가 됐으니까 무려 40%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 이거는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특히 보험 상품은 여러분들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비교 정리, 그리고 자 내가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없는 거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상품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비슷한 상품끼리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비교 정리를 얼마나 잘해서 시험장에 그것을 떠올릴 수 있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그게 증명되었던 그런 시험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험 일반은 자 우리 점수가 높은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점수가 안 나온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보같이 이거 자 기존에 있던 거에서 입히다 보니까 자꾸 습관이 돼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생명보험상품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망보험에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죠. 그래서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신보험은 기한이 정함이 없이 그냥 사망하기만 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데 1번은 이걸 또 출제를 했네요. 과거에도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했으니까 이건 정기보험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고요. 2번 보장성 보험은 만기시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을 때 맞는 말이 되겠고요. 생사 혼합보험 할 때 우리 사망보험 하면 보장 기능이고, 그 다음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저축 기능이 결합됐다. 순서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3번도 맞는 질문.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 기금, 그래서 개념을 물어보는 것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보험료 계산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3이원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3이원 방식 하면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 요걸 고려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2번 1번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2번 현금 흐름 방식은 3이원 방식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포함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가격 요소, 그래서 위해 손사 뭐 이런 계리적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가정 같은 그런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더라.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3번이 조금 낯설기는 했는데 충분히 이거는 곰곰이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보험자는 적립보험의 기대 수익을 사전에 예상하여 일정 비율로 보험료,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낸 보험료로 가지고 이걸 운용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정이율이라는 걸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를 할인해 준데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자, 이게 상당히 좀 꼬아서 낸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은 3번 같은 경우에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한다? 할인율을 높여준다. 할인율이 높으면 보험료, 3번에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그렇죠, 보험료는 내려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보험료는 내려간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면 안 되고 보험료는 내려간다 돼야 되니까 요 3번 요게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그렇죠,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미리 예측해서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데 예정 사망률이 높아졌다. 사망보험금 지급이 많겠죠. 그러면은 보험료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게 과거에 2번이나 출제가 됐던 게 이번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은 3번이고요. 자, 3번은 그냥 바로 갈게요. 이거는 우리 제 문제집이나 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언더라이팅. 자, 우리 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다? 모집, 조직. 두 번째가 건강 진단. 세 번째가 그 계약 부서에 의한 그 언더라이팅
부서에 의한 것, 네 번째가 계약 적부 확인, 다섯 번째가 이거는 사후죠. 그래서 사고 조사, 사고 및 사망 조사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계리직 말고 다른 뭐 보험 계리사라든지 아니면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쪽에 나올 때 보면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들 보면 보험중개사, 이 개념만 잘 구분하면 되죠. 자, 중개사는 말 그대로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 체결을 중개하는 겁니다. 소속되지 않고 이렇게 체결을 중개하는 것, 보험중개사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2번. 대표이사를 포함한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야,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자, 우리 후손부서 직원들은 보험 모집 안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임직원은 있지만은 대표이사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2번 요게 잘못됐네요. 3번 보험 대리점이라는 것은 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체결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의 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체결도 할 수 있는 것. 자,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의 행위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된다. 보험 대리점의 행위는 보험회사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질문. 4번 보험 설계사도 이건 어디 소속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 이런 쪽에 소속되어 있어서 체결을 많은 것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은 뭐 간단한 문제라서 여러분들 좀 빠르게 했습니다. 5번 볼까요?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도 참 골고루 출제됐죠. 1번 생명보험으로서의 재산보험. 자,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특히 손해보험으로서의 성격 하면 여러분들 실손보상의 법리하고 보험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요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런데 생명보험으로서의 재산보험, 자, 우리 보험 가액을 갖다가 객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실손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정액 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건 실손 보상이 아니라 정액 보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5번에 1번은 X. 다음 2번. 자, 이거 반드시 구분하라고 제가 OX에 정말 많은 문제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생명보험회사든 손해보험회사든 질병사망 특약을 갖다가 취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는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지만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제한이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생명보험사가 했으니까 생명보험사가 아닌 손해보험사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X. 3번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재산보험에 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일부면 재산보험까지 허가받은 게 아니라 전부를 허가받았을 때 재산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자꾸 일단 밑줄 치면 돼요. 질병, 상해, 그리고 간병, 그죠?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에 급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이게 바로 재산보험. 자, 재산보험에 대한 이런 정의는 어디에 있다고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4번이 맞네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보험계약의 실효. 자, 실효 취소. 실효라는 것은 지금까지 유효하다가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거고, 취소라는 것은요 원래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하자가 있어서 그 계약을 갖다가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 특정 원인이 발생하,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네요. 계약의 효력이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게 바로 실효가 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자, X. 2번 고지 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 맞네요. 계약 청약뿐만 아니라 부활 시에도 고지 의무 당연히, 특히 부활 때는 더더욱 여러분들 강화시켜야 되겠죠. 역선택의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이것도 X. 부활 시에는 이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행합니다. 보험 가입 증서는 여러분들 계약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성립 및 그 내용에 관한 증거로서 보험 가입 증서의 교부는 보험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증서, 보험 증권이 도달하지 않는다도 보험 계약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 보험 계약 성립은 여러분들 보험 계약은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지 보험 증권, 보험
가입증서의 교부로 성립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3번도 틀렸고 4번 이것도 많이 강조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고지의무 두 번 출제됐죠. 고지의무의 당사자 하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보험 수익자는 고지의무 당사자가 아니지만 의무자가 아니지만 자 우리 사고 통지 의무는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 사람들 전부 사고 통지 의무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지체 없이 여러분 사고 통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지체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어떻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라. 그래서 이건 상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5번. 자, 또 우리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 비교하는 거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영보험과 우체국 보험, 민영보험과 우체국 보험 비교하는 거 우리 교재 보면 표로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우체국 보험은 자 여러분 변태손 치워. 변액보험, 퇴직연금, 그다음 손해보험은 우체국 보험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변태손. 그렇죠? 1번 취급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태손. 취급하지 않는다. 1번 맞네요. 2번 민영보험은 자 여러분 조심할 게 민영보험 금융위원회는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 모두 여러분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민영보험은요 감사원 국회는 민영보험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국회는 우체국 보험에 감독을 하는 기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 맞지만 감사원이 들어가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은 보험 종류별 계약 보험금 한도에게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는 것은 민영보험이고 우체국 보험은 보험 종류별 얼마입니까? 우리 1인당 4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4번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라고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은 민영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만 우체국 보험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합니다. 자, 오늘 제가 시험 보고 오는 길에도 그 학교 용산고등학교 근처에 보니까 우체국에 보니까 우체국 예금 보험은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합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액 그것만 보고 들어가셨어도 이거는 틀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 자, 연도가 나오는 문제는 참 꾸준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체국 공익사업에 대한 설명.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할 때 우체국 공익재단, 공익사업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을 하실 거고요. 자, 1번 보시면 2000년 9월에 우체국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국영보험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내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도가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1번하고 2번이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좀 많이 공부를 안 하셨던 그런 문제인데 자, 우리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체국 공익 재단 요거는 2013년도에 여러분들 2013년 9월에 설립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2000년 너무 이릅니다. 자, 2000년이면 그때 우리 IMF도 졸업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1번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2번 공익사업의 범위 그 재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렇죠. 이거는 우리 법령에 나와 있지만 과학기술통신부령 즉 장관이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다. 2번이 맞는 지문인데 이것도 좀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법령 안에 이제 조그만하게 있다 보니까 어려웠고요. 근데 3번은 여러분들 우체국 공익재단은 저소득 장애인 우체국 안보험 지원과 같이 보험 가입자의 의료복지 증진에 한하여 공익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의료 사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그 침대 그것도 수거해 가기도 하고 지금 막 폐건전지 수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 등기라든지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해요.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 그런 것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미래 세대 뭐 육성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 지금처럼 의료 복지 증진에 하나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X, 4번 자 이건 제 교재에 있는 거 OX가 똑같이 나왔네요. 공익준비금은 전 회계연도 적립금액 결산 자 이익잉여금의 몇 퍼센트? 0.05%는 뒤쪽으로 가고 이건 5% 이내 이렇게 가고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은요 요게 바로 0.05% 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가 서로 바뀌었다. 그래서 4번 X
그래서 여기는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9번도 드디어 여러분들 리스크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왔죠. 근데 리스크 종류도 가장 이제 잘 출제될 만한 것들 그것만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운영 리스크가 있었으면 더 금상첨화해지겠지만 아니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많이 문제집에서 제일 많이 연습을 시켰던 겁니다. 자, 땡땡 리스크는 자 예상치 못한 손해율 한 뭘로 가라? 보험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 리스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 리스크 나 같은 경우는 주가 이자율 시장 가격 변동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리스크.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환율이 오른다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 리스크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시장 리스크. 다음 자금의 조달 넣으면요. 자금이 아무리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화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라든지 이런 걸 상환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금의 조달이나 운영 기간의 불일치, 예기치 못한 자금 유출. 그러니까 지금 이건 유동성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 리스크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시장, 유동성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요. 1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까지 중에는 8번 말고는 여러분들 진짜 틀림많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10번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게다가 또 개수형이죠. 그래서 10번은 출제자가 틀려보라라고 이렇게 내놓은 건데, 근데 잘 찾아보면 여러분들, 이게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게 건너뛰면 안 돼요. 꼼꼼하게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우체국 보험 모집과 자격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금융 업무 바로 취급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금융 업무 담당자였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신규 임용일부터 몇 년? 3년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시험 우리 합격하신 분 두 분 그때 오셨을 때 같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분일 때 한 분이 두 분 다 우편 업무를 담당하다가 우체국 사정에 의해서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바로 뭡니까? 금융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직원은 보험 모집을 제한한다. 이거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번 이거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니은번 직원 중 보험 모집을 희망하는 자는 우정 인재 개발 원장이 실시하는 우리 사이버 교육 플러스 집합. 우리 교육 20시간이었죠. 사이버 교육 플러스 집합 교육.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귿번이 이게 외국인은 외국인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요. 일단 우리말을 잘해야 되고요. 어휘 구사 능력도 정확해야 되고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이런 비자를 받았을 텐데 여기 보면 국내 보세요. 선정할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일단 우리말도 이해 잘하고 다음에 어휘라든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비자들 출입국 관리법상 국내 거주권 FE 동반 비자. 이건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동반 비자. 이게 들어왔더라고요. 동반 비자. 그다음에 제외 동포 F4 F4 그다음에 영주 자격 F5 결혼 이민. 그러니까 F2, F4, F5, F6은 되는데 동반 비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반 비자 때문에 디귿번 요거 틀렸습니다. 요건 틀렸다. 그다음에 우리 요 앞에 한정어도 있어야 되겠죠. 그 외국인하고 비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동반 비자는 몰랐지만 앞에 그런 한정어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문제집에도 제가 여러 번 냈지만 국내에 이제 우리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면 비자 플러스 비자가 있어야지 FC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자격이 인정된다라고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리얼번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세요? 2, 3으로 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금형 여기 보시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것은 2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금형 등등등 해서 이거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 상실 3년. 그 다음 보험업 관련해서 대리상이나 중개사나 이런 것들 자격 취소 이건 몇 년? 5년. 그래서 2, 3, 5. 그래서 요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몇 개다? 요거는 옳은 것은 3개다. 그래도 여러분들 결과론적인 거지만 시험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체감 난이도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면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제가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우체국에서 보험 일반에서 이번에는 우체국 보험 상품 1순위, 2순위가 보험료 납입과 관련되는 계약 유지, 뭐 보험 납입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할인율, 그다음 계약 유지, 보험 계약 유지 이 파트가 이번에 가장 그래도 좀 출제 빈도도 높을 거고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제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1번 문제 볼까요? 자, 계약 상태가 정상인 계약만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체. 그래서 예금주 본인에 한정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 상태가 정상인 계약만 가능하다. 기억 1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2번 대상 보험료는 자, 요거에 여러분들 제가 각종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보셨어도 그러니까 당월분 보험료 1, 2 연체 보험료 그러나 뭐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동 이체를 이렇게 하면 선납 보험료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선납 보험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반가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했던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11번 문제였고요. 다음 3번 수금 방법이 자동 이체인 계약. 원래 자동 이체를 하는데 실시간 이체 출금 계좌와 자동 이체 계좌가 여러분들 자동 이체 원래 내가 하고 있었지만 실시간 이체는 다른 계좌로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뭐 적용된다? 자동 이체 할인이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다음 4번 고객 요청 시 즉시 보험 계약자의 계좌 또는 보험료 자동 이체 계좌에서 그쵸? 즉시 인출하는 것 이게 바로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체가 되는 것 요 개념이네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소리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도 난이도가 좀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자 우체국 보험료 할인 및 납입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험료 할인, 납입 면제 이쪽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문제고 납입 면제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거고 또 각종 할인들도 많이 또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업번 보세요. 보험료 납입 면제 시 선납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미경과 보험료는 해당 보험에서 제외한 후 지급. 여러분들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리 보험료 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미리 보험료 뭐 선납을 하든 아니면 1년치를 미리 냈다. 아직 미경과 되거든 미경과든 선납이든 간에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았으면 미리 낸 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납 보험료는 합산해서 지급하고 미경과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서 제외한 후 지급. 이런 똥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어떻게 합산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기억인가요? 기억인 X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음 니은번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자 이거는 우리 바로 모의고사 때 최종 모의고사에 나왔네요. 해당 월의 계약 응당일 이후라고 하면 자 응당일 이후면요 이거는 그 이후의 거는 납입이 면제되지만 이때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월분 보험료는 납입해야 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번 실손 의료보험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렇죠. 이거 5% 이거 자격 상실하면 그 이후에만 여러분 적용되죠. 그래서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 5% 이거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좀 쉬웠네요. 리을번 금리 변동형 상품 및 개인연금 저축 상품을 포함한 보험계약은 향후 보험료를 3개월분 자 이렇게 선납하면 선납 할인 자 선납에서 여러분들 제외되는 것 자 정리해드렸죠. 자 이건 뭐다? 개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금리 변동형 상품 이거는 선납하더라도 선납 할인 적용해서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리얼번 X 그래서 이거 니은 디귿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엄마보험.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엄마보험. 그래서, 3차 종업회에서 새롭게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보니까 우리 어떤 분이 이거 안 보다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 때문에 두 문제, 이번에, 유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이랑 대한민국 엄마보험.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까지는 정오패에서 수정됐을 때 그 당해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품 자체가 새롭게 들어오고 그리고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작년부터 많은 이슈가 됐었거든요. 언론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번에 좀 출제가 됐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3번이죠. 13번. 자, 대한민국 엄마보험 여기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험료의 50% 납입하는 게 아니라 별다른 조건 없이 뭐 한다고요? 이거 무료로 가입한다는 것은 100% 납입하겠죠. 무료다. 그래서 1번 X. 2번 무배당 임신질환 진단의 경우 자 여러분들 임신질환 산모를 보장하는 것은 특약에서 보장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24주 이내 임산부가
가입반. 와,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번에 엄마 보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거 가입 조건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몇 주 했습니까? 임신 22주였죠. 와, 24주가 아니라 22주. 그래서 2번도 X. 3번 임신 질환 특약의 실제 보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여러분들 실제 보험 기간은 실제는 뭡니까? 분만시까지 하고 최대 몇 개월? 10개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요것도 X. 4번. 근데 이게 문제가 1, 2, 3번 아무리 헷갈린 분이라도 4번이 너무나 명확하죠. 보험료를 갖다가 과기부 장관이 전부 냈는데 중간에 해지되면 그걸 계약자에게 계속 그 개별 계약자에게 계속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려준다 했어요? 그렇죠. 과기부 장관에게 계속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기간 중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과기부 장관이 계속한다. 이 4번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카페에서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4번 이렇게 정답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은 여러분들 너무나 땡큐인 문제입니다. 땡큐. 자, 그래서 14번. 자, 우리 국민 체력 인정하면 뭐다? 건강 클리닉하고 건강 100세. 이게 체력 인정이라 했어요. 체력 인정 100. 그러면 건강 클리닉 아니면 뉴 100세 건강보험 이렇게 해야죠. 건강 클리닉은 과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상품 던져놓고 이거 상품 뭐냐 했을 때 답이 건강 클리닉. 건강 클리닉은 뭡니까? 뭐 3대 질병은 3천만 원, 고액암은 6천만 원, 중증 질환 뭐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해약 환급금형이 있다. 주계약의 보험기간, 특히 여러분 80세, 90세, 100세 만기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뉴 100세구나라는 거. 건강 국민 체력 100하고요. 그래서 국민 체력 100과 80세, 90세, 100세 만기를 통해서 우리가 뉴 100세 건강보험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OX라든지 문제집에 계속 이렇게 몇 년도에 뭐가 바뀌었다라고 쓰는 이유가 그렇게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왜 쓰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과거에 100세 건강보험일 때는 진짜 100세 만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뉴 100세로 바뀌면서 80세, 90세, 100세 만기 그렇게 변경됐다. 그거 기억해 놓으면 이게 딱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뭐 따로 공부 안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5번 문제도 정말 제가 매해 그냥 예측을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번에는 15번 문제가 가장 그래도 확실한 그거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예측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무배당 든든한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은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 4천만 원에 가입하는 경우 가는 너무 쉽죠. 우리가 주계약 보험료 할인 고액계약 하나로 통합하니 든든하게 와이드한 온라인 정기 할인도 해주네 이렇게 외우시고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 다음에 3천만 원부터 4천만 원, 4천만 원일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2, 3 이렇게 간다 그래서요. 피보험자 단체별 보험은 1, 1.5, 2로 가지만 이건 1, 2, 3, 4천만 원이니까 몇 %다? 3%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 15번에 보면 15번에 나에는 우체국 치매 간병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간병비 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치매 간병 보험이 있고 그 다음 우체국 간병비 보험. 그래서 제가 그 보험 상품 정리해 드린 것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전부 다 15년입니다. 15년인데 요 녀석만 간병비 보험, 우체국 간병비 보험 얘만큼만 최대 몇 년이다? 최대 10년이니까 하나만 딱 기억하시라고 제가 막 굵은 글씨에다 몇 줄까지 쳐놨습니다. 그래서 간병비와 관련되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딱 정리하면 이 문제 그대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체국 치매 간병보험은 이건 간병비 보험이 아니잖아요. 간병비 보험만 최대 10년, 나머지 것들 전부 다 최대 15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는 15년, 그럼 얘는 15년, 얘는 최대 10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 15, 10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체국 보험 상품도 시험장에 가서는 제가 정리한 것만 보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보신 분들은 이번에 좀 쉽게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16번 볼까요? 자,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요 파트는 자, 여러분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답은 되게 쉬워요. 근데 1번 선지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16번은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 지킴이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자녀 지킴이 보험 요거과 관련해서 자, 이거는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에 보장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리 기본 특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1종과 2종에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요게 1번, 1종, 2종,
이게 일반형이고 이게 든든형. 그래서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은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시험장에서 이게 기억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몰라도 답은 되게 쉽게 뭐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요거는 뭐다? 30세 만기. 얘는 100세 만기도 있습니다. 100세 만기. 그래서 이게 이종 든든형 같은 경우는 자, 우리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일종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든든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2번 간편 가입 건강보험은 3가지. 더 간편은 1가지. 이렇게 구분하라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래서 간편 고지와 관련해서 3가지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3번이 너무 쉬웠죠. 윈윈 단체 보험 했을 때 우리가 최소 몇 명 이상 해야지 단체 보험입니다. 그렇죠. 5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3인 이상 단체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3번, 이건 X.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5인 이상 20인. 그 다음에 20인부터 100인까지. 21인부터 100인까지. 그 다음에 100인 이상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단체 보험은 고액 계약 보험은 1, 2, 3이었다면 얘는 1%, 1.5%, 2% 이렇게 적용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계약 보험료뿐만 아니라 특약 보험료도 할인 받는다라고 했어요. 3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든든한 종신보험. 그래서 이게 사망보험금 선지급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 윤종신 종신보험은 뭐다? 주계약의 3대 질병 확정 시 사망보험금을 일부 선지급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4번 이거는 워낙 첫 번째 상품이고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3번이 너무 쉬웠어요. 좀 더 난해한 걸 좀 냈으면 좀 변별력이 있었을 건데 너무 쉽게 내가지고 많이들 맞췄을 겁니다. 그래서 16번 정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7번. 자, 제가 이렇게 체크해놨네요. 17번. 자, 저도 문제 풀면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또 개수형 문제네요. 자, 17번 보험 상품 중에 이 17번이 이제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어깨동무 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니까 장애인 보장성 보험으로서 세액 공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한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니은번 그린 보너스 저축 보험 플러스 2203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 보험 요 특약을 부과하면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12%, 15% 이런 거 계속 나왔던 게 어디서?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그린 보너스 저축 플러스 보험은요? 저축성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고 3번 무배당 우체국 급여실손 보험. 이게 첫 번째죠. 우리 급여실손 사총사 중에 첫 번째 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단체 전환 개인 전환 관련해서는 무슨 딱 2개씩 나눠서 비교를 했어요. 요거는 뭐만 가입할 수 있다? 종합형만 가입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질병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 쉽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체크한 게 아니라 이거 문제 쉬운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인가 봅니다. 그래서 요게 니은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나 봅니다. 리얼번 그렇죠. 와이드 건강보험. 자, 그래서 하나로 통합한 이 든든하게 와이드한 온라인 정기 할인도 안 했고 와이드가 바로 뭐다? 와이드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주 계약 보험 가입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그때 무슨 보험료? 주계약 보험료 할인 적용된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리얼해서 정답은 2개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개수형이라서 이걸 체크를 해놔도 봅니다. 그래서 니은이 요게 좀 저도 솔직히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른 선지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게 개수형이다 보니까 하나만 몰라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좀 체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우체국 보험 상품이네요. 다음 18번. 이번엔 저축성 보험 상품 문제입니다. 자, 저축성 보험 상품은 저축성 상품과 관련해서는 그 각자 주요 특징들 그리고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8번 보시면 우체국 저축성 보험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은 주계약 상품용에서 여러분들 이게 좀 낯설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비과세 상품 하면 장기 저축성 보험에서 그때 뭐가 나왔어요? 그린 보너스 저축 플러스 보험 이게 나왔잖아요. 파워 적립보험은 일반형하고 이렇게 비과세 종합 저축 나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린 보너스 저축성 보험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기본 이론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우리 수업할 때 OX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요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앞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관련해서 공부할 때 그때 장기저축성 보험에 적용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그린 보너스 저축성 보험이라면서 보험 상품 파트까지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 요거는 X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파후 적립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만기 목돈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지급형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거지 지금처럼 일반형과 비과세 그 종합저축으로 구분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알찬 전환특약은 암기하자 그랬죠. 2, 3, 4, 5, 7 1년 없다 그랬어요. 2, 3, 4, 5, 7, 10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2, 3,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요게 있고 그래서 우리 몇 년짜리 됐다? 2년짜리가 있으니까 3년부터 보험 기간은 3년부터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은 X. 3번 그린 보너스 저축 플러스 보험은 이건 과거에도 시험 나왔죠. 이거는 만기 유지하면 몇 년간 그린 보너스 1년간 그렇죠. 1년 동안 보너스 금리 제공한다 이렇게 되지. 전체 보험 기간 동안 하면 안 되고요. 다음 4번 무배당 온라인 저축보험은 자 이거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무배당 온라인 저축보험은 가입 1개월 유지 후 언제든지 해약하더라도 그쵸 우리 납입보험료 100% 보장해 주니까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100% 이상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정답 4번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제가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때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밤에 한번 우리 우체국 앱을 통해 가지고 무배당 온라인 저축보험 요거 가입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청약을 했는데 청약 가능 시간이 아니라고 6시부터 그 12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9시까지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얘기 말씀을 드렸던 그 상품이 나왔네요. 아무튼 요 18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보면 이번엔 또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깨동무보험은 이거 벌써 세 번째 출제입니다. 몇 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5세 그러나 우체국 연금보험은 45세 이건 무배당이든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유배당이든 똑같더라. 어깨동무보험은 20세부터 연금 수급이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1번 X. 2번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자 납입 주기를 월납과 일시납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이게 월납은 당연히 연금저축보험이니까 있겠는데 자 일시납이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니까 놔두고요. 3번 우체국 온라인 연금저축보험은 자 요게 아까도 나왔죠. 요건 연금저축보험 온라인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일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 캐시 마이너스 1세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마이너스 1세가 아니라 마이너스 2세인가요? 하여튼 0세, 하여튼 연금 캐시 전까지 전일까지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다? 1년이 아니라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마이너스 1세. 그러나 유배당 우체국 연금 보험은요 마이너스 2세까지라는 거 구별하라 그랬죠. 그래서 3번 요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이전형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납입 주기가 월납인 경우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게 좀 어렵네요. 자 2번하고 4번이 자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민간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 이전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일시납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월납인 경우라면 그때는 추가 납입. 그래서 이게 제 정리된 자료에도 있지만은 연금저축보험 하면 추가 납입 제도가 있는 거 없는 거 돼가지고 여기 연금저축보험 3종사들은요 전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근데 추가로 납입하는 건 당연히 월납인 경우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4번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2번이 문제인데 보시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주기를 월납과 일시납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자, 아까 제가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이게 일시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 납입은 3총사 가능한데 일시납은 없더라. 이렇게 보세요. 여기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좀 인정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2번하고 4번 요게 좀 헷갈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1번은 워낙 벌써 기출이 2번이나 된 거고 3번도 최근에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던 거니까 괜찮은데 2번, 4번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온 게 팍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체국 연금보험 2312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3차 정오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입 나이가 0세부터고 연금 개시 마이너스 5세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라서 꼼꼼하게 보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OX에도 추가로 여러분들 넣어서 최대한 출제 가능한 건 넣습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2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네 가지가 모두 가능한 것은 뭐였다?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은 네 가지가 모두 가능했어요. 그래서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여기 나와 있는 더블연금형, 하나가 상속형.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두 가지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종신확정 이렇게 외워야 했어요. 종신확정 이 두 가지만 있고 나머지 더블연금형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여기 이제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 관련 세법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죠?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이거 기본 특성에 주요 특징에 나온 거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다음 4번 원납 계약으로 기본 보험료, 그렇죠? 이거는 제가 최종 모의고사도 냈고 문제집에도 냈고 OX도 다 냈지만은 원납 계약 기본 보험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요 고액 계약 적립 금액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요 상품에만 있는 특이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요거는 두 가지 종류만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물론 결과론적인 거지만 시험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압박이나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좀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로 높을 수는 있겠지만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공부 방법이 좀 나름 이렇게 정립이 된 분들은 그래도 뭐 다 맞는다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한두 문제 정도에서 충분히 선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문제 정도가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만 좀 잘 극복하신 분들은 고득점을 하지 않았나. 근데 상대적으로 자, 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요 보험 파트는 작년이랑 제 생각은 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편이랑 예금은 작년보다 좀 난이도가 낮은 것 같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자, 비슷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상품이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상품이 두 문제 정도 말고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우편, 예금, 보험 요 세 과목 전부 문제풀이를 해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공부하셨던 것 정말 충분히 실직 발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수를 다 받았으면 하는 마음 게 저 솔직한 바람이긴 한데 아무튼 뭐 시험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동안 어쨌든 고생하셨던 것 좀 잠시 쉬면서 다시 좀 이제 마음을 또 다잡거나 아니면 또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 따라오고 뭐 저의 허접한 뭐 교재를 갖다가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한번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2024년 7월 20일 계리직 우편 예금보험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